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미국 전대 미문의 미제 사건, 의문만이 가득한 유바 카운티 5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널에서도 다루었던 러시아 디아틀로프 사건의 미국판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유바 카운티 5는 5명의 젊은 남자들의 그룹입니다. 29살의 빌 스털링, 24살의 잭 휴엣, 32살의 테드 와이어, 30살의 잭 마드루가, 25살의 게리 마티아스, 이렇게 5명이죠. 특별한 그룹은 아니고 함께 볼링이나 농구를 하고 댄스 파티에 가는 그냥 친구들이라고 봐도 되는 모임입니다. 단지 조금 특이했던 건 모두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죠. 5명 모두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게리 마티아스는 가장 심각했는데 정신분열증을 앓았고 약까지 먹고 있었죠. 경찰 기록에 따르면 게리 마티아스는 가끔씩 주체가 되지 않아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잭 휴엣은 지능지수가 좀 낮았지만 장애까지는 아니었기에 미군에서 복무했고, 테드 와이어는 청소부와 점원으로 일했지만 약간의 발달장애가 있어 행동이 느리고 문제를 일으켰기에 일을 그만둔 상태였죠. 빌 스털링은 신앙심이 남달랐는데 정신병원 환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잭 마두루가는 참전용사로 식당에서 웨이터의 일을 거두는 버스보이를 하다가 해고된 상태였죠. 행동이 느려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거든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이들은 전부 독립적으로 어떻게든 일을 찾아 해내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서로에게 의지하기도 했고요. 1978년 2월, 이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5명은 모임에 농구를 했고 쉴 때도 농구 경기를 보며 농구 이야기를 할 정도로 농구에 관심이 많았죠. 지역에서 발달 장애인을 위한 리그에서 선수로 뛰기도 했고요. 당연히 직접 농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2월 24일 5명은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보려고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치코까지 차를 몰고 가 경기를 보았죠. 경기가 끝나고는 3블록 정도 떨어진 매점에 들러 각종 음식들을 샀습니다. 이날 점원도 이들이 간식을 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딱 마감할 시간에 와서 짜증이 났거든요. 하루가 지나 1978년 2월 25일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월 25일에 발달장애 리그에서 하는 경기에 뛰기로 되어 있었고, 승리한다면 LA에서 무료로 일주일을 보낼 수 있음에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죠. 신고를 받은 보안관은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결국 플루마스 구규림의 외딴 도로에 눈더미에 갇힌 잭 마드루가의 차를 찾아내죠. 차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고 남자들이 산 간식의 포장지가 차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만 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싸움의 흔적도 없었고 연료 문제라고 하기에는 연료도 꽤 많이 남아있었죠. 충분히 집까지 올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문점들은 이게 아니었죠. 일단 차는 치코에서 약 1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차가 발견된 위치 자체가 치코에서 이들의 집이 있는 유바로 오는 경로와 아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즉 길을 잘못 들었거나 일부러 산으로 향했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에 등산이나 구경을 하러 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겨울이었지만 차를 가지고 농구 경기를 보러 간 것이었기에 옷도 다 비교적 얇은 옷을 입고 갔죠. 이미 갔던 길을 따라오면 되는 일이었기에 길을 잘못 들었을 리도 없고요. 5명 중 1명도 못 알아챘을 리도 없거니와 차가 발견된 곳은 말 그대로 겨울밤 눈으로 뒤덮인 산속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5명은 차를 해발 4,400피트 약 1,300m까지 몰고 갔는데 도로가 폐쇄되는 지점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심지어 눈더미에 갇혀 차가 빠져나가려고 했던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갇혔다고 보기에는 청년 5명이면 충분히 차를 밀어서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수준이었죠. 좀 더 세밀한 검사를 위해 경찰들은 차를 견인해 갔는데 여기서도 의문점이 나옵니다. 차의 하부에는 진흙 자국이나 긁힌 자국도 없었거든요. 이 길을 잘 알거나 도로에 익숙했다는 말이죠. 운전자인 마드루가는 산길에 익숙하지 않은, 평생 산에 가보려고 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마드루가는 차를 상당히 아꼈는데 차가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잠금도 해제되어 있었고 창문도 내려가 있었죠. 가족들은 마드루가가 운전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로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경찰들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를 둔 가족들이 꾸민 일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목격자가 나옵니다. 목격자의 등장으로 사건이 풀리는가 싶었지만 사건을 더 미궁으로 빠져들게 만들 뿐이었죠. 조셉 션스라는 남성은 사건이 일어난 당일인 금요일 오후 11시와 12시 사이에 이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션스는 가족과 함께 주말 스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눈을 확인하기 위해 산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 눈 속에 갇히고 말았죠. 한밤중 영하의 날씨 속에서 차를 눈 속에서 꺼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고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션스는 차 안으로 들어가 사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차에 누워있던 션스는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았다는 생각에 다급히 바깥을 보니 손전등과 함께 여자와 어린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션스는 다급히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이내 말소리가
멈추더니 불빛도 전부 사라집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산길을 가로질러 사라지기 시작했고 숀스는 또 한 번 구조 요청을 했지만 이들은 숀스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숀스는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죽겠다는 생각에 걸어서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마티아스의 차량을 발견했지만 차량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산장을 발견해 겨우 구조되었죠. 숀스가 본 게 시간상 상황상 5명의 확률이 높았지만 아이와 여자의 목소리는 뭔지 이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무것도 단서도 발견되는 것이 없자 사건을 묻히는 듯 했습니다. 묻힌다기보다는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었죠. 이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감도 안 잡혔으니까요. 그런데 3개월 정도가 지나 눈이 녹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을 지나던 한 바이커가 차량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진 트레일러에서 시체를 발견하죠. 이 시체의 정체는 실종된 5명 중 1명인 테드 와이어였습니다. 경찰은 곧장 수색대를 꾸려 일대를 수색했죠. 테드 와이어의 시체가 발견된 다음날 수색대는 트레일러 반대편 도로에 있는 마드루가와 스털링의 시체도 발견합니다. 마드루가의 시체는 동물에게 절반 정도 먹힌 상태였죠. 이틀 후 같은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휴엣의 시체도 발견하게 됩니다. 도로에는 이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담요와 손전등도 발견되었고요. 게리 마티아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죠. 경찰은 시신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트레일러도 전부 조사했습니다. 부검 결과 이들은 굶주림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했고 와이어는 사망 당시 원래 체중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죠. 발은 심한 동상에 걸려 거의 괴사 상태였고 테이블에는 소지품들이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와이어의 것이었지만 시계만은 와이어의 것이 아니었죠. 신발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게 다가 아니었죠. 일단 트레일러의 창문이 왜 깨져 있었는지, 그리고 트레일러 안에는 성냥에다가 장작까지 있었지만 왜 동상에 걸린 추위 속에서도 벽난로에 불을 피우지 않았는지, 몸을 따뜻하게 해줄 의류가 트레일러 안에 있었음에도 왜 입지 않았는지, 진짜 이상한 점은 모두 아사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는데 이들이 트레일러 외부 창고에서 12개의 통조림을 먹어치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외부 창고에는 좋게 1년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었음에도 왜 12캔만을 먹었냐는 것이죠. 심지어 트레일러에는 난방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트레일러에서 와이어의 신발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마티아스의 신발은 발견되었고 적어도 와이어와 마티아스, 휴엣 이렇게 3명은 같이 있었을 거라 짐작되는 정황들이 발견되었죠. 같이 있다가 왜 위험한 밖으로 나갔는지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앞서 말했던 마드루가, 스털링, 휴엣은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도로 근처에서 발견되었죠. 하나 더, 아무리 주변을 수색해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마지막 실종자인 마티아스는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바 카운티 5는 미국 전대 미문의 사건으로 불리며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죠. 유바 카운티 5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